10년 후에 강주를 찾는 외지인들이 최소한 10명 중에 2~3명은 시간 우체국 가기 위해서 강주를 찾게 될 겁니다. 송창용의 일파만파. 저는 광주대학교의 송창용 교수입니다. 오늘은 광주 남구의 그야말로 머슴, 그야말로 열정적인 폭주 기관차 우리 김병래 청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청장 김병래입니다. 아니, 폭주 기관차까지는 아니고 좌우를 잘 살피면서 이렇게 안정적인 기관사입니다. 안정적인? 네. 아니 정말 열정적으로 네. 이렇게 뛰어다니시는 것을 보고 정말 네. 참 대단하시다 생각이 드시는데 건강은 하시죠? 제가 아직까지 병원에 입원해 본 적은 없습니다. 네, 건강합니다. 네. 부모님께서 이렇게 건강한 신체를 주셔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지금 네. 민선 7기와 그다음에 8기, 네, 8기. 네, 네. 3년에 하셨으니까 한 7년 하셨네요. 예, 지금 7년 딱 정확히 7년 됐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소회가? 소혜가 진짜 참 빠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우리가 학생 시절에는 왜 이렇게 안 가 시간이 그러는데 네. 어느 순간 보면 벌써 1년 지났어? 벌써 뭐 한 달 지났어? 1년 지났어? 막 이러지 않습니까? 네. 진짜 뭐 정강석화처럼 흘러가는 것 같고요. 그 과정 중에 우리 남구는 한층 더 일치월장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민선 7기에는 이를 만들어서 뼈대를 세우는 시기였지 않습니까? 민선 8기는 그 세워진 뼈대 위에 이제 살과 근육을 붙이는 시기였거든요. 어떤 데는 진짜 이렇게 팔뚝 근육이 잘 된 근육이 있는 반면에 아직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근육을 붙이고 살을 붙이는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살과 근육을 만드는데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살과 근육 다 만들어진 그러면 민선 9기는 뭡니까? 이제 예쁘게 치장한 거잖아요. 예쁘게 시장도 하고 이제 전문 분야로 발굴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하여간 제가 좀 일 욕심이 많아가지고 글쎄, 그러시구나. 어떤 거는 다 마무리된 사업도 있는데 이제 막 첫 사업을 뜨는 사업들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한참 진행 중인 사업도 있고요. 네. 우리 저기 진월동에 보시면 국민체육진흥센터 같은 경우는 예산을 진작 따왔는데 이제 올해 지금 지어지고 있거든요. 네. 연말 정도는 안공될 건데 내년에는 그 안에 또 시설을 더해서 주민들이 사랑받는 그런 공간도 만들어야 될 것이고 말씀 주시면 말씀드리겠지만 시간우체국 같은 경우도 한 5년 전부터 준비했던 사업들인데 아직도 지금 이제 기초 터파기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네. 저는 이 시간우체국이 한 10년 후에 강주를 찾는 분들, 외지인들 10명 중에 2~3분은 이 시간우체국 때문에 오시는 거거든요. 거의 확신할 수 있는데 이따 혹시 여쭤보시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민선 8기에도 나머지 시간 살과 근육을 붙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네. 말씀을 드립니다. 조직 개편 했습니다. 네. 국민 주권 정부 진짜 우리의 이제 희망의 정부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이제 야당에서 여당이 된 거예요. 네. 여당이 된다는 건 뭐냐면 이재명 정부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끌어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네. 그러면 그 전폭적인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저희가 먼저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준비 차원에서 조직 개편도 했습니다. 다른 자치구에는 없는 남북 교류 협력팀이 있거든요. 대북 관계 관련해서 네. 이렇게 하고 있는 팀인데요. 민선 7기 시작하자마자 이걸 만들었었는데 문재인 정부 때 한참 잘하고 있었는데 윤석열이가 대통령 되면서 완전히 남북관계 경색돼 버렸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아니 우리가 왜 북한하고 잘할 필요 있어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남북관계가 어떻게 잘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경제에 어마어마한 효과를 미칩니다. 남북관계가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튼실한 건전한 내화 자금이 많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경제도 활성화가 되는 거고요. 그런 과정에 보면 이 남북 관계가 경제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거고 우리 심리적으로 저희한테도 굉장히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윤석열 정부 때는 굉장히 경색되고 모든 걸 차단했었단 말이에요.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가 들어서면서 민통선 지역에는 주민들이 살 것 같다는 거예요. 대북 방송, 대남 방송이 사라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해 무드가 조성되고 있거든요. 여기에 발맞춰서 우리가 그동안에 쭉 해왔던 남북 관계의 강주, 민주의 심장 강주, 그것도 남구에서 한번 철저하게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준비해보자 해서 과를 그 민주 평화 인권 과로 해가지고 좀 확대 개편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대북 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국민 주권, 국민 행복 문제를 그 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도 큰 관심 가져주실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복지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셔요. 그래서 통합 돌봄 지원법이 또 전국적으로 내년 3월부터 시행되거든요. 이걸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통합 돌봄과를 또 만들었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남구 주민들의 또 복지 정부 기조에 맞춰서 튼실하게 챙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정부 때 그 경색돼 있던 그 하에서도 우리가
통일열차를 운영을 했습니다. 통일열차가 네. 뭐냐면 우리 효천역에서 저기 민통선까지 들어간 그 도라선역 안에까지 들어간 그다음에 그 땅굴도 보고 오고요. 네. 그다음에 그 철책선 우리가 민통선 안에까지 들어갔었거든요. 네. 이런 거 통일열차를 꾸준히 진행을 했었고 지방 정부에서 북한하고 교류할 수 있는 그렇게 되는 통일헌법이 바뀌었었습니다. 네. 바뀌어가지고 거기에 준해서 하고 있는 거고 중앙 정부는 경색이 되더라도 지방 정부 차원에서 꾸준하게 그런 노력들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일김치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는 이제 북한의 고냉지에서 네. 생산되는 이 배추, 네. 이 배추들을 우리 남구가 그 세계 김치 연구소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김치타운이 남구에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들을 가져다가 여기서 김치를 담궈서 또 이렇게 먹어보는. 그래서 북한에서 생산된 김치 그 배추를 가져다 여기서 김치를 담아보는 그런 것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네. 통일김치 있는 거고요. 우리 남구의 이산 가족들, 북에서 오신 분들 돌아가시기 전에 꼭 한번 이렇게 가보고 싶은데 못 가본 분들 그분들의 지금 구술 체록 이거 영상 체록을 해놓은 게 있는데 저는 그분들한테 체록을 하면서 제가 반드시 이걸 북한에 좀 전달하겠습니다 말씀드렸는데 그냥 그런 것들 꼭 전달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이분들을 책을 또 펴냈습니다. 꿈엔들 이치리야. 그래가지고 북에 있는 가족들한테 편지도 쓰는 거고 고향에 친구들 편지를 쓰는 것도 이 책도 발간했는데요. 이 책자도 좀 전달해보고 싶고 통일 올레길을 해가지고 네. 이제 남구 구석구석을 걷는데 요새 이제 걷는 게 굉장히 지금 대중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통일 올레길 걷기 대회도 있었고요. 네. 또 통일 도슨투 사업이라고 왜 통일이 필요한지 왜 북한하고 대부분 사람들이 통일하면 뭐해? 우리가 북한을 도와줘야 되는데 우리도 힘든데 네. 이렇게 근데 통일이 되고 남북이 하나가 되고 남북이 교류가 되면 통일 이전에 교류라도 되면 그 경제 효과가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이 철도로 지금은 우리가 삼면이 바다잖아요. 수출을 하려면 딱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배로 가든가 아니면 항공으로 가든가. 근데 철로로 간다고 생각해. 이 철길로에서 평양을 넘어서 신유를 넘어서 어마어마한 인구의 중국으로 또 중국을 넘어서 러시아 넘어서 몽골 넘어서 유럽으로 프랑스로 그 어마어마한 물류의 효과도 있는 거거든요. 또 이제 북한의 지하 자원이 이제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묻혀 있습니다. 그렇죠. 뭐 히토류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통일 비용을 나중에 많이 든다 하더라도 점차적으로 그런 것들을 개발하고 함께 하면서 거기서 이제 그 통일 비용을 줄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중앙정부에서 해야 되나? 중앙정부는 이제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항상 이게 냉각되고 다시 이게 반복되다 보니 지방정부에서 우리 강주, 남구에서만 꾸준히 한번 해보자. 강주 시민들께 마음속에 꾸준한 운동으로 한번 펼쳐보자. 그런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대한민국 항공수 중에 유일하게 태극기가 걸려 있고요. 가운데 남구청 기가 걸려 있고 이쪽에는 한반도 기가 걸려 있습니다. 그게 서슬프한 윤석열이 대통령일 때도 항상 걸어놨었습니다.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네. 다 아시지만 여태 지금 광주에 5개 구청장님 들어가면서 지금 계속 출연을 해주고 계신데 네. 지금 말씀을 가장 역동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가장 어떻게 실제로 나이는 제일 젊으신가요? 5개 네. 구청장 중에서 당연히 그러다 네. 보니까 이렇게 역동적인 지금 전국에서도 가장 젊은 재선은 했지만 네. 가장 젊은 구청장에 속합니다. 그럼- 제가 만약에 삼선을 한다 하더라도 삼선은 끝나도 50대 중반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시작하는 삼선이다. 끝나는 삼선이 아니라 그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네. 굉장히 역동적인 네. 그 역동적이시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또 프랙티스가 결과물이 많이 나왔죠. 그렇죠. 근데 실은 제가 네. 강훈태 전 강주시장님 예. 이제 그분은 40대 장관을 두 번 맞아. 하신 분이에요. 30대 때 순천시장을 하시고 40대 때 직선 간선 네. 강주 그때 직할시장을 네. 하시고 했던 분인데 엄청 부지런한 분이십니다. 이분은 모든 일과 거의 5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분을 제가 한 14, 15년 모시다 보니까 저도 이제 버릇이 돼서 제가 몸이 좀 뚱뚱하고 이렇게 게을러 보이는데 항상 새벽 4시 반이면 눈을 뜹니다. 이게 20대 때부터 버릇이 돼가지고 지금도 이렇게 하는 건데 아침에 좀 늦게 일어나면 왠지 하루에 반나절을 날려버린 것 같아요. 네. 지금 그렇게 역동적으로 하시다 보니까 네네. 7연속 최우수 광주 지역 단체장 가운데 한 명. 네네. 이거 뭡니까 이게? 7년 연속. 네. 네. 7년 연속. 뭐냐면 이제 그
보통 정치인들이 네. 그다음에 행정 뭐 구청장 그다음에 국회의원 출마할 때 보면 본인이 공약을 발표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옛날에는 공약을 발표했는데 공약들이 많이 안 지켜져 버리고 네. 우스갯소리로 빌공짜 공약 아니냐 네. 예, 이렇게 됐었는데 이제 어느 순간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라는 예, 예, 게 예. 생겼어요. 공약을 그래가지고 체크하는. 철저하게 공약을 체크를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걸 또 언론에 정확하게 공정하게 공포를 합니다. 네. 공포를 하다 보니까 누가 일을 잘했고 자기 약속을 잘 지켰고 안 지켰고 정확히 지표가 나와버립니다. 네. 근데 저는 7년 연속 최우수 등급 SA 등급을 맞았습니다. 이게 제 7년 동안 구청장 하고 있는데 이게 매년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네. 매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 단계마다 SA 등급을 맞았는데요. 제가 잘했다기보다는 함께 해준 우리 공직자분들이 굉장히 노력을 해주셨고요. 또 이제 여기는 이게 공직자 구청장만 하는 게 아니라 주민 평가단이 있습니다. 주민들께서도 이 공약이 잘 됐는지 실천이 잘 됐는지 함께 평가를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런 데에서 상위 점수를 맞아가지고 최우수 등급, SA 등급을 한 번도 빼지 않고 받았다. 근데 이거는 진짜 제가 딴 거 몰라 자기 자랑하면 약간 팔불출이잖아요. 근데 이거 하나만큼은 진짜 주민들한테 자랑하고 싶습니다. 7년 연속 SA 등급, 최우수 등급 받은 강주 남구청장 그리고 남구청장 김병래입니다. 그 우리 남구가 대한민국의 도시 재생 사업의 메카가 됐어요 지금. 네네. 이건 어떻게 추진하신 거예요? 이게 실은 제가 이제 구청장 되면서 남구는 개인은 부자입니다. 네. 저기 이제 우리 봉선동 같은 경우는 어우. 아파트가 거의 서울 강남 당연하죠. 서울하고 아파트가 비슷하잖아요. 네. 근데 개인은 부자인데 구청은 좀 가난합니다. 그다음에 또 상급지구도 거의 없고. 전무합니다. 남구에 봐보세요. 남구에는 유흥업소 이런 것도 하나 없습니다. 네. 그리고 농촌이 또 많죠. 거의 대부분 보면 교육, 문화로 네.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진짜 죄송한 말인데 또 제대로 된 호텔도 또 하나 없습니다. 또 산업단지 같은 경우도 저희는 이제 송암산단 조그만밖에 없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세금을 걷어들일 곳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구가 좀 경제적으로 좀 가난했는데 근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왜 그러냐면 남구에 또 산업단지 대촌에 지방 에너지밸리 산업단지 국가 첨단 산업단지가 있는데 여기가 지금 꽉 차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나중에 한 2, 3년 후에는 많은 세금들을 또 지방세를 또 걷어들일 수 맞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개인은 부자인데 남구청이 좀 가난해서 주민 복지를 위한 시설들을 굉장히 못했어요. 네. 근데 그때 문재인 정부 때 도시재생 누릴 사업이라 해가지고 도시를 중앙 정부에서 지원을 해서 견인을 해주는 그런 사업들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5가지 유형 사업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남구는 이 5가지 유형 사업 중에 5가지가 다 선정이 된 겁니다. 남구 발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이 백운광장입니다. 물론 지금 지하철 공사가 덜 끝나서 좀 시끄럽고 어수선하긴 하지만 이게 끝나고 나면 진짜 세계적인 명소가 될 건데요. 네. 그런 백운광장은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누릴 사업, 이 양림동은 근린생활형 도시재생 누릴 사업이고요. 우리 사직공원은 주거지 지원. 주거지 지원형 네. 도시재생 누릴 사업이 선정이 돼가지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요. 방림이동에 우리 동네 살리기형 네. 도시재생 누릴 사업, 혁신지구에 또 우리 송암산단이 선정이 됐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정권이 바뀌었더라도 정부가 추진하는 5가지의 도시재생 누릴 사업을 모두 다 한 그런 지자체가 된 것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도시재생의 메카다 대한민국에서. 네. 그래서 도시재생 관련해서는 저희 남구로 이제 다른 도시에서 또 보러 오는 거고요. 우리 백운광장이라든가 방금 얘기하셨던 그 예. 시간 우체국 이게 우리 남구청의 베스트 프랙티스 아닌가요? 그렇죠. 백운광장 같은 경우 보시면 네. 지금 이제 지하철 공사가 아직 덜 끝나서 막 시끄럽고 막 그래서 좀 덜 효과가 있는데 저녁에 백운광장 한번 와보십시오. 네. 그러면 이 푸른길 브릿지 위에 서면 야 엄청 시원하게 야 백운광장 이렇게 넓었어? 야 여기가 강주야? 이럴 정도 굉장히 멋진 공간이고요. 또 미디어홀에서는 이제 시간 호랑이가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5시면 응응응응 5번 울고요. 6시면 백호가 나옵니다. 백운동 호랑이. 6시면 6번 울고 이렇게 하는 건데 중간중간에 인터랙티브라 해가지고 이 호랑이가 어슬렁어슬렁 나오는데 제가 그 다리 위에 서면 이 호랑이를 만지고 호랑이를 올라타고 이런 모습이 화면에 나옵니다. 이렇게 그 우리 미디어 월에 그럼 그걸 또 사진도 찍어가고 굉장히 멋진 공간이고 네. 이렇게 인터랙티브 공간을 실외에서 하는 건 아마 대한민국의
한국에서 통틀어서 난구밖에 없지 않겠나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멋진 공간이 있는 거고요. 그 밑으로 이제 스트리트 푸드들이 쭉 있는데 네. 여기에는 우리 강주 시민 누구나 도전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월세가 12만 5천 원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러면 자기가 푸드를 가지고 와서 거기서 창업의 공간도 되는 거거든요. 지금 굉장히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거기서 네. 금요일 저녁에는 또 금요일 토요일 저녁에 야시장도 하거든요. 네. 한번 와보시면 네. 굉장히 먹거리도 좋습니다. 우리 시간우체국 같은 경우는 사직동 도시재생 누리사업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네. 살과 근육을 지금 붙이고 있는 시기라 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 살과 근육의 결정판이 시간우체국이라고 봅니다. 네. 이 시간우체국은 10년 후에 우리 강주를 찾는 외지인들이 최소한 2분에서 10명 중에 2~3명 20%에서 30%는 이 시간우체국 가기 위해서 강주를 찾게 될 겁니다. 네. 왜냐하면 이 시간우체국에는 10년 후에 20년 후에 50년 후에 100년 후에 자기가 원하는 가족들한테 편지를 띄울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송창룡 교수님이 지금 손주 없죠? 이렇게 자제분들은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딸 아들 딸 셋인데 네. 큰 애가 이제 30입니다. 30. 그러면 이게 큰 빨리 애한테 결혼시키겠습니다. 큰 애가 네. 40이 될 때 네. 부록이 되는 나이에 네. 교수님이 편지를 쓰는 거 이게 10년 후가 되지 않습니까? 예. 또 큰 애가 내 나이가 됐을 때 또 편지를 큰 애한테 쓰는 겁니다. 큰 애가 60이 됐을 때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면 자기가 원하는 연도, 원하는 날에 편지가 가게 돼 있는 거예요. 100년 이렇게 또 아까 이제 손주라고 말하는 그 앞으로 손주는 안 태어났지만 미래에 태어날 손주한테 할아버지가 편지를 쓰는 거예요. 나는 너 외할아버지 송창령이다. 이렇게 딱 편지를 쓰고 그 손주가 초등학교 입학할 나이, 손주가 뭐 20살 됐을 때 이 편지가 가는 거거든요. 어떻게 가냐? 이 편지를 붙일 때 개인정보 열람 동의서를 함께 놓는 겁니다. 뭐냐면 이 편지를 붙일 때 한 번에 한해서 남구청에서 재적등본을 열람하면 직계 가족은 시집을 갔거나 이사를 갔더라도 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소를 찾아가지고 편지를 오프라인으로 보내주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하나 더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뭐냐면 이제 평생 안 바뀌는 번호를 갖고 있으면 이 핸드폰 번호로 매월 며칠 몇 시에 이 영상과 이걸 보내주세요 하면 영상까지. 영상은 이제 그 앞에 또 시간 사진관이 있습니다. 이 시간 사진관에서 영상을 남겨놓는 영상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 USB 칩에다 담아가지고 아까 그 편지에다가 이걸 딱 이제 진공 포장으로 쫙 압축해서 이렇게 해놨다가 자기가 원하는 연도, 원하는 날에 넣어놓으면요 이렇게 편지를 받아올 수도 있고, 근데 이거를 나는 핸드폰으로 보내주고 싶다. 그러면 영상 기록 장치에 남겨놓으면 자기가 원하는 날, 원하는 이제 이 핸드폰으로 영상이 딱 날아갈 수 있게끔 해주는 겁니다. 또 거기에 또 이제 시간 그걸 붙이면 또 이제 증서를 드려서 교수님께서 딸한테는 편지를 붙였다고 말을 했는데 죄송한 말이지만 어느 순간 하늘나라에 이 천국에 천사가 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딸은 못 기다리겠는 거예요. 아빠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럼 그 증서를 가지고 시간우체국에 가면 본인한테 왔던 아빠의 편지를 한 번에 싹 다 찾아볼 수도 있는 그런 시스템도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는 지금 국내 특허는 돼 있고요. 다른 데에서 따라갈 수 없게끔 딱 해놨습니다. 그리고 세계 특허도 지금 출원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세계 특허 출원되면 아마 다른 외국인들도 우리나라로 편지를 쓰게 오게 될 거고, 단 이제 외국으로 가는 우편 요금도 받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10년 후에 물가 상승률, 20년 후에 50년 후에 물가 상승률에 기반해가지고 우편 요금도 받을 거고. 근데 좋은 건 뭐냐면 요새 고향사랑 기부제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그 시간우체국을 고향사랑 기부제 품목에 지정 품목에 정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0만 원을 고향사랑 기부를 하면서 이거는 시간우체국에 써주세요. 그러면 시간우체국 발전한 시간우체국으로만 써줄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30% 정도 이렇게 그 선물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건 우표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기념품 같은 거 받을 수 있고요. 작가들의 공간도 만들 생각이에요. 뭐 이제 이거는 잘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한강 작가께서 그 이제 노르웨이 오슬로 도시협회 미래의 숲 도서관이라는데 100년 후에 본인 작품들을 오픈하기 위해서
딱 해놓고 있거든요. 네. 바람이지만 그거 한글판은 우리 시간어치 거기다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는데요. 이런 그때 우리의 유능한 작가들을 1년 후에, 5년 후에, 10년 후에 그 작품을 오픈할 수 있는 그때는 그 전에는 우리 시간어치 거기다 이제 그 보관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유리관을 통해서 이 컵 표지는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궁금증을 자아내게 할 것이고요. 네. 그런 것도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어촉이 언제 오냐? 내년 2월 정도에 우리 강주 시민들한테 그 품에 안길 걸로 생각됩니다. 그 한 가지만 조금 더 말씀을 네. 드리면 난구 기치가 효사랑 난구에서 이제 교육문화특구 난구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번에 요새 이걸 하나 더 붙이고 있습니다. 경제, 네. 경제문화교육특구 난구. 소위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소상공인들도 너무 장사가 안 돼 너무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이제부터는 좀 그래도 난구도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대촌 네. 말 그대로 큰 대자 마을촌입니다. 네. 큰 마을에 강주의 에너지 기업을 선도할 산단이 지금 네, 아유, 태동되고 에너지 산단. 지금 준비되고 완성돼 가고 있습니다. 네. 2, 3년 후에면 보통 한 내후년이면 꽉 차면 꽉 찹니까? 예, 예. 이 기업들한테 이제 그 일자리도 엄청나게 생기는 거고 네. 하다 보면 또 얘가 난구 주민세도 더 많이 받지 않습니까? 네. 또 기업에는 지방세도 많이 받는 거고 그러다 보면 난구도 잘 사라지는 거고요. 네. 그러다 보면 교육문화특구에서 하나 플러스해서 경제교육문화특구 난구가 된다. 거기에 플러스해서 으뜸효 어른을 공경하는 효가 넘쳐나는 그런 난구가 될 것이다. 이런 것을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오늘 이제 시간이 다 돼가지고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네네. 저는 오늘 우리 김병래 청장님하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느낀 게 네네. 이분이 광주 남구청 청장님인지 중앙부처의 장관인지 네. 청와대에 뭐 이렇게 굉장히 높으신 분들인지 굉장히 그 마인드라든가 행보가 광폭인 것 같아요. 약속하면 김병래.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 약속은 지키라고 하는 것이다. 공약 역시 주민들과의 약속이고 그걸 지켜내라고 구청장을 뽑아준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이 이제 8년째지만 8년 연속에 도전할 것이고 반드시 이제 8년 연속 최우수등 맞을 겁니다. 그러면 제 임기 중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최우수등 맞은 단체장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더 주실 말씀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남구 주민들께요.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구 주민 여러분들, 저를 부족하지만 김병래를 뽑아주셔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저를 뽑아주신 이유가 최선을 다해서 너무 난구를 위해서 뛰어라 그렇게 뽑아주신 걸로 생각하고 하루를 제가 4등분으로 나눠서 열심히 뛰고 있는데요. 더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마부이침의 자세로 뛰겠다 했습니다. 마부이침, 도끼자리를 갈아서 바늘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어찌게 도끼를 갈아서 도끼자루가 바늘이 되겠습니까? 근데 불가능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갈다 보면 지문이 다 다다르고 손가락이 다 달아지더라도 갈다 보면 바늘이 되는 겁니다. 그 자세로 뛰었고요. 제가 최근에는 하려는 사람은 방법을 찾고 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핑계를 찾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 않으려면 100가지, 1000가지 핑계도 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려면은 이 핑계보다는 방법을 찾는, 남구 주민을 위해서 방법을 찾는 그런 김병래가 되겠다, 남구청이 되겠다 한번 다짐해 봅니다. 지켜봐 주시고요. 열심히 뛰고 할 때는 격려도 해주시고 또 이제 잘못한 일이 있을 때도 강력하게 지적도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선출해 주신 이상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오늘 시간이 다 돼서요. 우리 광주 남구 효사랑 특구, 경제문화 특구, 또 교육문화 특구의 수장이신 김병래 청장님과 오늘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